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은 발해의 중앙관제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로 보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해의 중앙관제에 대해서 한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글자가요, 이제 관직할 때 관자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있다라는 유자가 있고요. 자, 요 뒤에 나와 있는 세 글자는 네, 기구 명칭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구 명칭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글자가 베풀선자인데요. 우리가 이것만 한자에서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베풀선자지만 요렇게 쓰게 되면은 마땅할 의 그런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 의자하고 지금 나와 있는 선자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네, 도금이나 네, 해석을 할 때 헷갈리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자 뒤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조칙할 때 조자죠. 자, 그래서 이게 선조가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글자도 보통은 우리가 도금이 두 개로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이라고 했을 때는 기구 명칭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이라고 했을 때는 줄이다. 이제 그런 한자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선조성이라고 해서 어떤 기구 명칭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발해의 삼성육부라고 하는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선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성이 있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한자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는 조금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섯 글자는 역시 해석 자체가 간단합니다. 자, 관직이 있습니다. 어떤 관직이 있습니까? 선조성이라는 관직. 그것보다는 해석이 선조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네, 부드럽겠네요. 된 거죠? 자, 선조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한번 내용을 본다면요. 자, 좌상이 있고요. 서로 상자가 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부터 있던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평장사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관직명으로서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평장사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습니다. 시중은 우리가 신라에서도 실제로 좀 보기도 하는 관직인데요. 보통 시자가 모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관직명으로서 상, 평장사, 시중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좌상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직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자인데요. 간할 간자죠. 특히 우리가 이제 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어떻게 보면 네, 목숨을 걸고 잘못된 일을 비판하는 일을 우리는 보통 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선조성 안에는 그런 것을 간하는 직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끊어버리면 거주할 거자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노란색을 지워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으로서, 네, 기구로서 선조성이 있는데 그 선조성에는 좌상, 그리고 좌평장사, 시중, 그리고 좌상시, 그리고 간의가 거해서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역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네,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한자가요. 자, 요게 네, 중대성이죠. 중자는 아실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받침대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뭐 대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금만 안다면 중대성이라는 기구 명칭을 뽑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성. 자, 그럼 아까 첫 번째에서 네, 기구 명칭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선조성이 있었고요. 이제 중대성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첫 번째로 보았었던 것과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선조성에서는 좌상이 있었는데요. 중대성에는 우상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평장사가 있고 네, 사가 있고요. 조고 사인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직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 정말 간단하죠? 네, 그럼 일단 두 개를 봤습니다. 선조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중대성을 봤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한자를 보면은 정말로 이제 발해에서 중요한 정치 기구가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해의 정치 기구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당성의 최고 관직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정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내상 1인 한 명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끊어버리고요. 좌우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조성에서 좌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대성에서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좌상, 우상이 또 나왔죠. 그리고 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물론 이제 발해의 중앙간접 기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지겠는데 일반적으로 발해의 중앙간접은 당의 삼성육부제를 따르면서도요, 독특하게 정당성이 상위 기구로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해석은 이제 위로 있다라고 해서 즉 뭐냐 하면 정당성의 대내상이 좌상과 우상의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한자를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더 기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지우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조성이 있었고요. 선조성에는 좌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끊고 이제 아래에 중대성이 있었는데 우상이 있습니다. 또 한번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정당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대내상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내상이 한 명 있고요. 이 대내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 좌상과 우상의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네, 그렇게 세 개의 정치 기구를 기억을 하시면서 네, 선조성에는 좌상이 있고 중대성에는 우상이 있고 정당성에는 대내상이 있는데 이 대내상이 좌상과 우상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선조성과 중대성보다 좀 상위의 기구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신다면 될 겁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조금 더 있어서요. 제가 앞에 것을 좀 이어서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조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좌상과 좌평장사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조성 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중대성이 있었죠. 이 중대성은 우상이 있고 지금 한자를 보시면 우평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당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정당성에는 대내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좌상과 우상의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한자를 한번 보신다면요. 자, 여기에서 위에서 봤었던 것을 잠깐 또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은데요. 자,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는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자, 좌가 있고 그리고 사정이라고 하는 기구가 보입니다. 관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발해의 삼성육부 제도에서는 정당성 아래 육부가 있는데 한쪽에서 좌사정, 한쪽에서 우사정에서 각각 3부씩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해석이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다시 한자만 놓고 본다면 좌우에 사정이 있고요. 각 1인씩이 있다라고 끊어버리면 되겠죠. 자, 좌우, 그 다음에 사정,
그리고 각 1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라고 거자가 보이고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좌우 평장사, 아까 위에서 봤던 거니까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좌우 평장사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좌우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좌우 평장사 아래에 있더라. 그러면 좌평장사가 어디에 있던 거냐 하면 다시 위에 한번 보시죠. 좌평장사는 요 위에 보시면 선조성의 좌상과 좌평장사가 있었고요. 중대성의 우상과 우평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좌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평장사 아래에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네, 써 이자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교할 비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복야라고 하는 네, 직책이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네, 복야와 비슷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복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복자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복자인데 여기서 뭐 종이고 그 다음 요거는 도금이 그죠. 보통 이제 쏠 사자로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역시 좀 알고 있다면 복사라고 우리가 도금을 하지 않고요. 복야라고 해서 관직 이름 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관직 이름으로서 복야라고 네,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야라는 관직이 중국에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더라 라고 해석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는 발해 자체에서 남겨둔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남겨둔 기록이었고요. 신당서라고 하는 네, 중국의 역사서에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을 통해서 발해의 중앙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좌우 뭐 이 정도 한자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윤이라고 하는 한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아들이거나 아들 맏아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는 그런 해석이 조금 되지 않고요. 하나의 관직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좌윤 그 다음에 우윤 이런 식의 관직 이름에 붙어 있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윤과 우윤이 있고요. 역시 끊고 비교할 만하다. 그리고 이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좌윤과 우윤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이승과 비교할 만하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지우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 한자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좌우 사정이 각 1인이 있고요. 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좌우 평장사의 아래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관계가 선저성이나 중대성의 좌상 좌평장사, 그 다음에 우상 우평장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복야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좌우 윤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좌윤이 있고요. 우윤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이승과 유사하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뭐 중국이나 발해의 중앙 간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뭔가 이 글을 읽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에 빨리빨리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그렇죠. 이 한자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러면서 적절하게 관직명들이 머릿속에 있는 정도로서 한번 해석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고 나면 발해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기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네, 이 한자들도 역시 어려운 건 없죠. 네, 중, 정, 대입니다. 그래서 발해에서는 중정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정대의 역할이 역시 어사, 즉 감찰기구의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한번 그 한자를 조금만 더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중정대에는 대중정 한 명이 있다. 자, 이렇게 끊어버리죠. 지금까지 해석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정대가 있으면 대중정 한 명이 있고 이런 식이죠. 아까 위에 거 놓고 본다면 좌우
사정 각 한 명 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네, 정당성에는 대내상 1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정대에는 대중정 1인이 있는데요. 자, 역시 비교할 빗자죠. 그리고 뒤에 쭉 한꺼번에 가면 될 겁니다. 뭐와 비교할 만하다? 어사대부와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역시 중국에는 어사대부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기구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감찰기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찰기구와 유사한 기구로서 발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중정대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 것자로 보시면 되겠죠. 거주할 거이니까. 자, 그리고 사정이라고 하는 기구가 역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계속 비슷하네요. 그죠? 자,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사정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작은 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관직으로 보면 되겠죠. 소정 한 명이 있더라.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더 지우면서 제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정대가 있는데요. 대중정 한 명이 있고 비교할 만합니다. 무엇과 비교할 만하죠? 어사, 대부와 비교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중정대는 네, 중국의 어사, 대부와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끈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정 한 명이 있더라. 자, 요러면 이제 해석은 전체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한자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하죠. 네, 이거에 대한 전체 기구표를 이어서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발해의 중앙 간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자로 보았었던 것을 여기서 다 한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뭐가 됩니까? 제일 위에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에 선조성이 보이시죠? 자,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정당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선조성이 보이고요. 중대성이 보이는데, 요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중국의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도, 당나라에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삼성육부 제도는 이제 뭐 당나라에서 거의 먼저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이전부터 조금씩 생겨온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삼성육부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당나라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상서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네, 발해에서는 정당성,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에서는 문화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선조성으로 불리고요. 중국의 중서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해에서는 중대성으로 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한자에서 봤던 것처럼 좌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좌우로 나눠지는 것은 중국 당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발해의 정치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좌사정, 그리고 이제 우사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렇게 3부, 그리고 이렇게 3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의 육부라고 하면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되는데 발에는 명칭이 네,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인의 지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덕목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발해의 중앙간제는 당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이중체제이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유교의 덕목을 강조하는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특징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자에서 봤던 것들, 이런 중정대가 당나라의 어사대부와 비교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감찰기구로서 한자를 볼 수 있었죠. 그 외에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감이 있는데, 자, 이러한 정치기구를 알고서 한자를 본다면 좀 더 수월할 것이고요. 반대로 뭐 역사학자들은 애초에 그랬겠죠. 이러한 한자 사료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발해의 중앙간제를 뽑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의 한자를 읽어내는 그 실력이 이런 역사가의 실력만큼은 최소한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한자를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자, 지우는 동안 한번 쭉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머릿속에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정당성이 최고 기구이고 그 아래에 좌우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육부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발해의 삼성육부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좀 전제를 깔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사료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 사료는 저 나름대로는 조금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이었습니다.